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갑상선은 여자 질환이라고 할 정도로 남자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4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갑상선은 간단히 얘기하면 에너지 대사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궁이에 연료가 탈 때 잘 타라고 바람 넣어주는 것의 역할이라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역할이 적당해야만 영양소가 적당히 잘 타서 에너지 대사가 잘 되는데 너무 풀무질이 강해도 문제고 너무 풀무질이 약해도 문제입니다. 갑상선은 산소 공급 조절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갑상선 항진이 있고 저하가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란 무엇일까요? 풀무질을 너무 많이 하면 열기가 너무 강해집니다. 그 현상이 우리 몸에서 바로 생깁니다. 맥박이 빠르고 잠을 못 자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말라가겠죠. 장의 연동 운동도 활발해져서 일반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심지어 안구가 돌출되고 손끝은 뭉툭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갑상선 기능항진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 원인의 그레이브스 병이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로 말하면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세게 밟아 과속하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항진은 브레이크 기능은 약하고 엑셀러레이터는 세게 밟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는 풀무질이 너무 약해서 불이 꺼져갈 것처럼 연기만 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에너지 대사의 현상이 생기면 당연히 추위를 타겠죠. 맥박은 느리고 대사가 안 되니까 살은 찌고 그러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변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병이 하시모토병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의 거의 85% 정도 차지합니다. 에너지 대사에 제동이 걸리니 물 먹은 솜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항진과 저하의 공통적인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너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빨리 지치듯이 갑상선은 항진이든 저하든 피로를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갑상선 질환이 대표적 증상인 그레이브스 병과 하시모토병이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갑상선 항진과 저하가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에서 오는데 일부는 뇌하수체 종양, 외부의 충격으로 이런 것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을 통해서 갑상선 항진과 저하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항진과 저하를 면역교란에서 찾아보면 자가 면역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장 환경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는 장 증후군장 누수 증후군 리키사 신드롬. 그런데 새는 장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요? 가장 근본 원인으로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새는 장 증후군 원인은 스트레스, 과로 불면, 나쁜 의식,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의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 몸이 그런 증상으로 특별히 장누수 발생으로 갑상선이 공격을 받게 되면 염증도 생기고 뇌하수체 쪽에서도 지시가 또 잘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과로, 불면, 나쁜 의식,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1차적으로 장내 생태계가 무너져서 좋은 균, 나쁜 균의 비율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1차 방어벽이라는 장의 점막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새는 장 증후군이 혈액을 오염시키고 그 과정에서 면역교란에 의해서 자가 면역질환이 생기고 자가 면역질환이 그레이브스나 하시모토병으로 진행이 되면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면 갑상선 기능항진,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기전에 의해서 병이 오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오로지 갑상선 수치 조절로만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놓칩니다. 결과만 놓고 결과를 조정하려고만 하니까 마치 고혈압과 당뇨를 수치 조절하듯이 이런 식으로 갑상선도 수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약으로 증상만 다스리거나 수치로만 조절하기 때문에 결국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런 질병들은 나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독소 가득 찬 몸의 결과적 현상으로 증상과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결과가 생긴 원인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갑상선 질환도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결국 갑상선 질환도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장내 환경을 파괴시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장의 인체의 뿌리입니다.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 갑상선이다 그러면 그 나무의 어떤 특정한 부위 갑상선이라는 가지에까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지를 붙들고 가지를 새롭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결국 뿌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화학 비료를 많이 썼는가? 농약을 자꾸 뿌는가? 왜 땅이 척박해졌는가? 왜 썩어가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자연 그대로 놔두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도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주고 음식도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땅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잘 발효된 거를 넣어주면서 거기에 햇볕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또 물을 잘 공급되는지 봐줘야 되고 이러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도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항진은 일반적인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잘 발효된 물질인 피해 효소를 몸에 넣고 식사도 자연식으로 돌아가고 정신적, 육체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흡연, 약물의 화학물질을 절제해야 합니다. 약물의 화학물질은 장내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 약물 남용은 나무에 농약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기름기와 노폐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 항진으로 마른 사람은 살이 살짝 오르면서 정상이 되고 살이 찐 사람은 살이 빠지면서 정상이 되고 표준으로 가게 됩니다. 갑상선 항진약을 오래 먹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저하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갑상선 저하약을 먹다 보면 항진증이 생기는데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왔다 갔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체 오장육부의 뿌리인 장의 생태계를 좋게 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면 갑상선 항진과 저하도 정상이 되고 항진으로 마른 사람은 살이 찌고 저하로 살이 찐 사람은 살이 빠지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